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헛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좀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연골 연금정령 고진주입니다. 은퇴상담소 시즌2가 벌써 세 번째 촬영이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특별한 부부의 사연이라 눈길이 더 갔는데요. 절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무일푼으로 사회에 나와서 작가님의 책을 좀 읽으시고 시작하게 된 사연이신데요. 절에서는 돈을 모을 필요가 전혀 이제 없어서 좀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사회에 나오시게 되면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좀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영양에 살고 있고요. 절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승려로 생활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절에서 살 때는 돈을 모으는 게 맞지도 않고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로 유튜브라든지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가 연금을 시작한 지는 한 두세 달 정도 됐습니다. 네, 바른님의 자산 프로필과 사연 소개해드리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1990년생, 이제 만 34세이시고 월 수입은 부부 합산 500만 원이시고 월 지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예상 은퇴 나이는 지금과 비슷한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네. 사연 저희 쪽에 신청해 주셨을 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부부는 절에서 살다가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부터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법인에 이제 부부가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에서의 경력이 없었음에도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아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조금이라도 헛되게 돈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게 적금이라 연초에 6개월짜리 적금을 몇 개 만들어 놓았고 도서관에서 자산관리와 자본소득 창출에 대한 책들을 두루 읽으시면서 너다를 보내던 중 작가님의 책을 만났고 이거다 싶은 생각에 이제 4, 5월쯤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에서 오셨다고요? 네. 석가모니가 네. 속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경이라는 경전에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혀라. 그래야만 재산을 얻을 것이니 재산이 이미 갖추어지거든 마땅히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이제 문구가 있대요. 어느 정도 자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먼저 모으고 쌓아서 그로써 구차할 때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속세에서 살려면 무조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궁핍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절에서 저희가 배울 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가는데 헛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좀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서 그냥 워낙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공부하신 거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일단 지금 부밥산 500만 원, 월 지출 200만 원 검소하신 것 같아요. 어디 쓰는지 대략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일단 저희가 시골이고요. 네. 저희가 농사일도 좀 합니다. 농업비 자금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돈도 돈이지만 또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재 먹고 이제 한약.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고. 저축하고 계신 게 한 달에 300만 원. 청년 도약계좌 수입이 적거나 한 경우에는 정보 조금 많이 나오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 개런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다 연금에 들어가니까 이건 5년 만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찾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약 각자 한 5만 원씩 넣고요. 주택을 살 계획은 특별히 없는데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소득공제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는 뭐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안 할 거면 할 이유가 없어요. 청약통장에서 주는 금리 자체가 금리가 낮아서 일단 금리에서 손해를 보시고요. 이 재테크 책마다 어떤 책에서는 청약은 기본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책을 쓴 사람 혹은 이런 재무 설계를 하는 사람마다 뭐 의견이 다른 거라서 맞아요. 정답은 없는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햇살은 뭐예요?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지 공장 같은데 옥상이 노는 데를 활용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더라고요. 그 수익을 한전에 팔고 수익금을 조합원들한테 주는 형식이 있던데요. 그래서 수익률이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세금 부분이 조금 20 뭐 몇 프로 이게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간다. 전체 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건 태양광 비즈니스인 것 같고 네. 이거 말고 부동산 혹은 아파트, 네. 건물, 뭐 조각 투자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고 예전에 P2P라고도 많이 불렸는데 그런 거 네. 형태 되게 많아요. 네네. 보통 이제 제시하는 수익률이 7, 8%에서 뭐 10% 초반대까지 네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위험이 큰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 조각 투자나 P2P나 이쪽이 세금이 비싸요. 네.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금이 종합소득세에 편입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쉬운 투자는 아니거든요. 좀 성급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간에 또 이게 해지도 안 되더라고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게 유동성,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집 살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팔고 싶을 때 이제 못 파는 집들이 꽤 많아요.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ETF를 좀 좋아하고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네. 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의 갭이 좀 벌어지니까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 자산들이 갖고 있는 일리쿼더티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없는 현금성이 적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ETF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긴 해요. 근데 같은 수익률이면 ETF로 하는 게 더 유리하죠. 환급도 자유롭고 그리고 세금이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20, 30대 주식 비중을 높이라는 말이 재테크책에 많이 나오죠. 네. 주식 위주로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100배기 나이를 할 때는 80을 주식에 넣었으면 20을 현금 혹은 예금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주식 8 현금 2하고 현금 8 주식 2하고 하면 수익하고 위험이 그대로 상쇄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면 네. 주식이 8이었는데 여기 20%를 예금이 아니라 장기 국채, 달러, 금 같은 걸 넣어버리면 네. 이게 오히려 이 안정하게 했던 게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나스닥이 아니고 금현물이에요. 네. 나스닥이 아니에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금값도 많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른 줄 아는데 생각보다 인도가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조회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 20%를 만약에 금이었다고 치면 그것도 달러에 노출된 네. 금현물이었다고 치면 주식 팔 때 금현물 20보다 금현물 80에 주식 20 가진 게 안정한 게 아니라 더 수익이 많이 나요. 리스크는 더 낮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주식 비중을 높여라 이거는 주식에 현금이나 예금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자산 배분은 이제 완전 접근이 다르니까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같은 경우 이제 마연골 개정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딱 짜여져 있고 네. 여기에서 현금 비중을 뭐 5%, 20%, 40%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주식이 아니라 자산 배분 자체가 위험 자산인 거죠. 자산 배분도 변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더 낮추는 게 이 현금성 자산 비중 가지고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 펀드 매니저하고 채권 펀드 매니저하고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ISA는 없으시네요? 있기는 있는데요. 네. 제가 연금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만들어만 놨어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ISA는 나중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제 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계좌를. 저축도 많이 하시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시뮬레이션 이제 항상 제가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돌려봤는데 1990년생이시고 한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기대연봉 한 81세? 이건 통계청 재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80까지는 산다고 봐야 되는 거고 60까지 일하게 되면 저축 가능 기간 21년 은퇴 후에 21년 동안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한 달에 500 수입 있으시고 한 달에 200 쓰시고 그럼 저축 가능 금액이 300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 200 정도면 된다. 요 200이 60세 되는 시점에는 350만 원 그리고 80세 되는 시점에는 540이 돼요. 예금으로만 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 20년 동안 예금 금리가 3.3%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도 뭐 그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물가 상승률은 2.1%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여기는 예금이 아니라 내가 계속 저축한 돈을 투자를 했을 때 7%의 수익률이 낮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금으로 하면 한 달에 120만 원 예금하시면 돼요. 60세까지 일할 때. 네. 근데 투자를 해서 7%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저축 가능 여력이 300만 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25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생활비의 수준이 높진 않으세요. 1,0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거 대비 얼마 쓰냐가 중요해요. 네. 쓰던 거를 계속 쓸 수 있는 수준이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비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제가 두 사람 합쳐서 3,600 한도를 다 못 채우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제가 저축하는 그 금액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채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 그래서 대출 이자가 5%라고 치고 네. 1년에 수익이 5%라고 치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똔똔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 네. 대출 받은 거를 매달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2.5% 정도 나가요. 네. 그래서 더 유리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수익률이 실제로 5%보다 더 날 수가 있고 네. 네, 그럼 유리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으면 일단 계좌가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거래 은행 앱을 볼 때마다 마이너스가 보이기 때문에 돈을 못 써요. 이게 제일 커요. 그 이자 5%, 2%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에 2% 해봐 2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 차이잖아요. 네. 근데 돈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이제 지내시다 보면 뭐 싱크대도 바꾸고 싶고, TV도 바꾸고 싶고, 소파도 하나 사고 싶고 막 그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제 잔고가 마이너스면 그거를 좀 미룰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부부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소파를 좀 바꾸고 싶어 해요. 거의 20년 다 된 거라서 소파에 등만 대고. 근데 저는 이제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제 논리적으로 막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으로 접근은 그냥 계좌를 보여줘요. 마이너스 3, 400 찍혀 있는 걸 보여주면 이제 돈 다 어디 갔냐 이렇게 해요. 와이프가. 당신 연금 계좌를 열어봐라. 배우자 거로 또 들어가니까 잔고 봐봐라. 그럼 이제 말이 싹 들어가요. 소파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뭐 청약 통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뭐 월세를 낸다든지 하는 거하고 내가 연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하고 이게 적용되는 게 순서가 혹시 없어요. 아 그럼 다 같이 그냥 네, 연금저축은 별도예요. 얘네랑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연금 쪽에서 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커지니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연금만 넣어도 제가 세금 내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던데 돈 쓰는 거에서 관리라는 게 필요한가 하는 이제 그런. 일단 무조건 적게 쓰는 게 좋고 네. 세액공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적게 쓰는 게 좋고 네. 세금도 적게 내서 세액공제 덜 받은 건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어쨌거나 아무데나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용카드는 있으세요? 저 있긴 한데 잘 안 씁니다. 신용카드는 저는 있어도 되긴 해요. 네네. 왜냐면 신용카드 계속 쓰고 계속 잘 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금액 정도만? 저는 보통 월 3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월 30도 안 채우고 집에 경차만 한 대 있으면은 경차사랑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유비를 리터당 250원씩 빼줘요. 그거는 또 그 30만 원 그런 실적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쏙쏙 찾아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경제신문도 보셔야 되고. 네. 뭐 돈 내고 보지 마시고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서 제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포트폴리오 막 수수료 많이 나오는 펀드로 막 갑자기 다 바꿔버리고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책에서는 이런 거 뭐 수수료 비싸서 안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상품을 바꿨네? 그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책을 읽는 게 사실 좋아요. 유튜브보다. 네. 네. 유튜브 보다가 이 사람 진짜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책을 보세요. 책이 하나도 없다. 그럼 좀 안 보셨어요. 약간 말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네. 쓸모없는 소비 습관이 없으신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20대, 30대를 사회생활 보내잖아요. 주변 지인, 회사 동료에 휩쓸려서 그때 소비 습관이 다 생기거든요.
제가 차 샀으니까 나도 사고 싶고 제가 백 샀으니까 나도 백 사고 싶고 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 거에서 이 소비습관이 다 형성돼요. 그래서 그게 최악이에요, 제가 보기엔. 예, 그거 피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으시잖아요. 사찰에서 이제 20대, 30대를 보냈지만은 그 시간이 뭐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사회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또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것도 만들어온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상담 시즌2는 마이엄굴 채널하고 김성일 TV에 두 채널 모두에 업로드가 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